안녕하세요. 브레이너스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고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대두화되었던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흉기난동 사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림 흉기난동 사건부터 서현역 사건, 최근에 일어났던 신림 너클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과 더불어 수많은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범행 예고 글들 역시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범행 예고 글들을 올린 사람들의 대다수가 10대라는 어린 나이의 사람들이고 장난삼아 올린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원래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옛날엔 매체가 발달되지 않아서 언론에 잘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계를 보면 2023년 올해가 지금껏 이런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해라고 합니다.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특히나 더 마음이 안 좋았고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 요즘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유행처럼 일어나는 걸까? 저도 2030 세대에 속하지만 이번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와 예고 글을 올린 사람들의 나이대가 왜 10대에서 30대 사이에 몰려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이번에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얘기할 이야기들은 우선 한 개인의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참을성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키워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유튜브나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1분 쇼츠라든지 릴스, 틱톡 등 아주 짧은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이 아주 긴 러닝타임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컨텐츠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2시간 분량의 영화 러닝타임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영화나 드라마를 길게 쭉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자주 보이기도 하고요. 왜 요즘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평소에 짧고 빠른 컨텐츠만 소비하는 습관이 들면서 천천히 느리게 흘러가는 영화 같은 긴 컨텐츠가 이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빠른 컨텐츠들에 중독돼서 느리고 여유로운 과정을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로딩 시간이 길어져도 불안해하며 짜증을 낼 거예요. 결국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에 중독되어 버렸으니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런 전자기기들에 친숙한 젊고 어린 세대들이 아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쉽게 분노하는 세상이 요즘 눈부신 기술 발전 이면에 숨어 있는 어두운 면이라 생각되네요. 이것이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 요즘 사건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흔히들 책임감이 결여된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MZ세대, MZ세대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책임감이 많이 없다 라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 저는 크게 동의하진 않았었는데 이번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젊은 세대에 몰려있는 걸 보면 정말 나이 든 어른들이 말한 대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책임감이 많이 없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들의 범행 동기를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책임감마저 결여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내 가족을 해친 특정 대상에 대한 복수 같은 이런 것도 아니고 현재 자신의 불행한 처지나 갖고 있던 열등감, 패배감에 기인해서 저지른 무차별 범죄가 그런 걸 제게 더 크게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경기를 치르고 패배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 패배의 분노를 상대가 되었든 불특정 다수가 되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넘어가며 분노를 표출하진 않죠. 왜냐면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해서 돌아올 질타라든지 규정을 위반한 처벌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 혹은 상대방의 보복이라든지 내가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돌아올 대가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이는 사실 운동에서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전반에 적용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범죄자들은 이런 책임에 대해 느끼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다들 견디면서 지내는 작은 분노에도 선을 넘어가며 흉기난동이라는 형태로 표출했습니다. 내 부모나 형제, 지인같이 타인에 대한 책임감은 고사하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마저 결여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책임이 결여된 이러한 형태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런 강력 범죄들이 늘어난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으로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해줄 존재의 부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부모가 있고 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작은 사회를 배울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있죠. 교육을 해줄 존재인 부모나 선생이 부재한다는 것이 꼭 물리적으로만 없어야지만 부재한다는 게 아니라 방치해 두거나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요즘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왕의 DNA라는 키워드 같이 오직 내 자식만을 위한 극성맞은 부모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편안했으면 좋겠으니까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는 별개로 아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책임의 기회를 빼앗아 대신 짊어지고 잘못을 감싸주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서 더 이상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는 어른이 돼 있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본인 스스로 책임질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내 자식이 너무나 소중해서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내 아이를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어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되는 학교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교권에 대한 이슈도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같은 이슈들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는 아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처음 타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관계를 맺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아이들에게 사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시기에 사회적인 인격 형성이 크게 이루어지고요. 이런 작은 사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선생님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보내게 되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겠죠. 단순히 입시를 위한 교육보단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교육이 개인적으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교권의 추락으로 아이들은 선생님을 본인에게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서비스직 직원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인성을 교육하려는 선생님들에게는 돌을 던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교정도 하지 못하며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에게도 제지받지 않는 아이들은 인격 성장이 덜 된 채로 사회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책임질 기회를 앗아가는 사회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인간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나쁜 행동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 사회 현상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의 예시로 아이, 성인 할 것 없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본인이 죄를 지었음에도 너무나 뻔뻔하게 대하죠. 한 중학생은 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경찰에게 맞짱을 뜨자며 설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또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본인을 잡아보라며 약을 올리기도 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란 거죠. 무차별 폭력, 범죄와 함께 정당방위에 대한 얘기도 함께 따라오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법률인데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대응입니다. 근데 최근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정당방위의 기준이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했던 대응이 조금만 과해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운 사회에 놓여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이에 포함될 거고요. 인권이 대두화되면서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할 성인이 되었음에도 이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아니,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느낄 만큼 과하게 봐주고 넘어가주는 기조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참을성이 점점 없어져 가는 현상과 무책임한 이 둘이 만나 이러한 참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상에선 현실보다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범행 예고글들이 더욱 판을 친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개개인이 집단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잃어가고 자기 멋대로만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쿨하다고 믿는 풍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태어나며 자라는 아이들은 미래에 더 심한 무책임의 사회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조 증상으로서 이번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들기도 하고요.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들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런 측면에 더 집중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이 바로 책임에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난동에 불과하죠. 우리는 모두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래야만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사회가 이러한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많은 것들이 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이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